이건 완벽하게 보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견자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가운 것만 먹었으니까 여름철 보양식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한수 우육탕면. 저는 2군데 정도 가봤는데 스타필드를 자주 가니까 안성 스타필드 기준으로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스타필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맛있어. 제 입맛에 딱 맞고 메뉴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자, 고수 추가해달라면 이렇게 고수 원하는 만큼. 이 만두가 맛있어. 반찬이 별거 없는데 이 매운 다대기까지 바로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완전히 흡입하고 리필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국물 가득 채워가지고 밥도 가득 채워줍니다. 면으로 되는 면 가득 채워줘. 대단해. 저는 솔직히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만들 거는 보양식입니다. 저는 이게 보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활의 달인 나온 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스지를 막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엑기스를 만든 걸 예를 들어 이만큼을 가지고 국물이 이만큼을 만들어내고 너무 좋은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늘은 그런 걸 따라볼 건데 스지나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잖아. 뻔하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그냥 닭은 일반적인 닭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노게 한 마리 사놓은 게 있어서 1.4kg에서 1.5kg짜리. 여기에서 고기가 중요하냐, 이제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 어떤 부위를 쓰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먹은 입장에서는 고기가 그 잘 삶겨진 고기구나, 근데 여기가 부위가 어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건 없어. 이거 심줄도 좀 많이 껴있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좋은 거는 그 심줄이 녹아내린다는 거. 그러니까 부위가 어딘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푹 삶아낸다. 말 그대로 보양 그 자체야. 저는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고. 자, 압력밥솥을 저는 이미 하나 준비를 했고 이거는 대파입니다. 300g입니다. 300g인데 마지막에 탕에다가 고명으로 얹기 위해서 요거 조금만 썰어 놓겠습니다. 그냥 대략 한 20g. 솔직히 갈비탕 맛이고요. 우육탕면이니까 중국적인 향이나 그런 거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 같은 거 있으시면은 고명으로 넣으실 거면은 조금만 준비를 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갈비탕처럼 간을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잘 보셔요. 자, 대파 그냥 넣어줍니다. 통째로 300g. 그리고 마늘이에요. 통마늘. 다진 마늘 같은 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통마늘로 해서 150g이에요. 대파의 반 150g 그냥 따로 넣어줍니다. 고기는 저는 국거리, 뭐 양지 이렇게 섞여있는 이런 국거리를 준비를 했고 이게 되게 질긴 부위거든요. 근데 한우 이런 식으로 질겨갖고 이런 것들은 국거리용은 되게 싸게 팝니다. 특히나 안 썰은 것들은. 요거를 저는 한우가 아니어도 되고 수입육이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으니까 요거 1.5kg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 뒤에 보시면은 건양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 다 때려 넣어줍니다. 기름은 중요하지 않은 게 나중에 어느 정도 다 건져낼 거예요. 솥에서 끓이면서. 자, 이 닭입니다. 이제 닭은 당연히 저는 크게 손질 따위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게 솥에 들어가게끔만.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자, 막 썰어주셔도 되고 가슴 부위를 한번 열어주는 이유, 이거는 저는 스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스지를 대체해서 조금 더 녹진한 국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닭이 들어갔을 때 오래 끓였을 때는 정말 상당히 맛있는 닭 육수가 나옵니다. 그냥 설렁설렁 끓였을 때는 별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닭을 절대 토막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하실 분들이라면 닭을 사오셔도 닭도리탕용 말고 그냥 통닭을 사오세요. 저는 일부러 이 껍데기 한번 바를 거거든요. 껍데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기름이 아니잖아요. 이 맛있는 맛이지. 그래서 벌려주고 이 똥꼬는 무조건 따줍니다.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닭에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기. 닭은 나중에 고기를 뜯어갖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완전히 오로지 육수만을 위해서 양보를 할 거예요. 보양이니까 보양. 닭 같은 데도 칼집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넣으세요. 여기 다리도 그냥 이런 데 쭉 칼집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손으로 이렇게 벗겨도 돼요. 해체를 한다기보다는 껍데기 같은 걸 벗겨서 기름을 최소화한다. 닭발 쓰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그건 젤라틴이 강력한 거고 고기에서 나오는 맛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설렁탕 같은데 사실은 닭발 쓰는 집들이 많거든요. 사골뼈하고.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끓여내기 싫고, 제 옛날 설렁탕 영상 보시면은 젤리가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끓이려면은 좀 힘들잖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 젤라틴, 그 중에서 닭발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맛에다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뭐 영혼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듬성듬성 건져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잘라내줘라. 근데 어차피 한번 건질 거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정교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앙상한 놈을 이렇게 뜯듯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쑥 들어가게끔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파가 조금 남았네요. 물 넣어주겠습니다. 자, 압력솥으로 할 때는 지금 이게 물 2리터예요 제가 쓰는 걸로 8컵. 이것만 다뤄도 사실 물량은 충분해요. 이거를 다 쓰고도 몽글몽글해지게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는 엑기스 만들 거라서 여기서 1리터만 더 넣겠습니다. 총 물 12컵. 이렇게 하면 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때 끓여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여기서 새어나지 않을 정도의
칙칙칙칙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 이렇게 셀 일이 없지. 여기서 다 새서 지지지 흐른다. 이런 상태를 저희는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끓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칙칙칙칙 끓는 거예요. 칙칙칙 끓는데 여기서 지금 아직은 뭐가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알맞은 온도다. 근데 이거를 센 불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좀 이따 이게 칙칙칙칙 하면서 더 세게 틀어지고, 여기서도 어쨌든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얘가 수분이 날아가는 만큼 더 빠글빠글 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막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오래 싼다는 얘기야. 약불 정도에서 60분 칙칙칙칙 해갖고 60분에 끓여줍니다. 1시간 뜸 들이는데 1시간을 뜸을 들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칙 빼셔도 괜찮습니다. 총 2시간 있다 뵙겠습니다. 보양식이니까.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엑기스를 만들었으면 뚜껑을 열어서, 저희가 쓸 거는 국물이죠. 다른 거는 다 쓸 데 없는 겁니다. 이 닭도 사실 이 정도면은 우러날 만큼은 우러났어요. 깔끔하게 건지고 싶으면 이제 채반에다가 이따가 한번 걸르면 되겠죠. 저는 아예 걸러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렀고, 저는 닭은 쓰지 않을 거고 소만 쓸 건데, 이렇게 형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요. 이거 그냥 손으로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도 다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부서진 애들은 또 부서져, 얇았던 애들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저는 보통은 이런 엑기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거의 100%의 확률로 냉장고에다가 이따가 씻고 넣으면 위에 당연히 기름이 굳을 건데, 그것만 떼어내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굳을 거거든요. 젤리처럼. 그랬을 때는 그 기름만 걷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처럼 그냥 바로 쓰거나 이걸 다 쓰겠다 한꺼번에 하시면은, 우지는 돼지기름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하수구에 넣으면 100% 그냥 굳어버려요. 그건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집니다. 기름은, 이런 동물성 기름은 건져서 그냥 무조건 버린다. 근데 이렇게 따로 버려야 된다. 하수구에 갖다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름을 좀 건져줘야 됩니다. 또 너무 완벽하게 건지면은 맛이 좀 뭐라 해야 되나, 풍미가 덜하다 그래야 되나? 저는 기름을 약간씩 남겨두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건 그래도 너무 많죠? 닭이랑 소랑 이런 데서 빠지는 기름이. 배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인분만 먹겠지만 배합은 1인분씩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엑기스를 컵으로 한 컵, 요게 물 3컵입니다. 물 3컵. 즉 3대1의 비율로 1리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거를 만약에 밥으로 먹겠다 그러시면은 간이 조금 더 약해도 되는데, 저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 마법의 은맥가루. 간은 그냥 뻔하디 뻔할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과 소금, 꽃소금입니다. 꽃소금 1티스푼, 미원은 1mm 정도만 넣는데 1mm. 간장은 국간장 쓰겠습니다. 국간장.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기보다는 간장으로 향만 낸다. 1티스푼 5mm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당연히 끓여야겠죠. 아무리 다시다가 놓고 뭐 어쩐다 그래도 살짝 끓여줍니다. 일단 저는 간 때문에, 간이 혹시라도 안 맞으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더 넣든 뭐라든 보여드려야 되니까. 와, 근데 간도 잘 맞고 진짜 국물 진하네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보양으로 여름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아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후추 같은 거 좀 넣어야 되는데, 후추는 이따가 알아서 제가 먹을 때 넣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았고, 파하고 고추 썰어놓은 거, 그리고 고기, 그리고 면은, 저는 사실 이 집 면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면은 아니에요. 미리 삶아놓고 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동남아 쪽이나 이런데 중국이나 보면은 삶아놓은 거를 한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놓고 그거를 그냥 던져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똑같이 가는 건지 너무 부드러워서 우리한테는 좀 약간 면에 대한 건 엥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저는 고수는 저한테는 필수이기 때문에 넣습니다. 국물도 400 정도 넣은 거거든요. 오늘 한 거 최소 30인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섞기 전에 일단 국물 한번 드링킹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거 생소면 사용했어요. 생소면 사용하면 색감이랑 두께랑 식감이랑 이게 좀 그거랑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사용을 했고, 네. 저는 제가 지금 바로 삶은 거라 조금 더 탄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갈비탕 맛 아닐까? 맞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닭이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자기 목숨을 다 할 걸 다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다릅니다. 면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이렇게 면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한 덩어리 삶으니까 200 몇십 그램? 안 삶았을 때 200g짜리 하나 넣으니까 국물이 부족한 것 같아갖고 국물 좀 추가했고, 고추는 취향껏. 저는 웬만하면 넣어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다대기가 있는데 빨간 색깔, 그걸 안 했네. 그게 약간 그냥 마늘이랑 이렇게 매운 다대기 칙으로 이렇게 좀 섞인 거 같거든요. 네, 그냥 보양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다대기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런 거 섞으시면 되고, 저는 오늘 그 다대기 대신 다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이 되니까 더 좋네. 고기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고기는 녹아. 만약에 여기서 약간 매운맛을 원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고춧가루보다는 이 갈아놓은 베트남 고춧가루,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요거 라임 주스 아니면 고추식초. 근데 이 고추식초 안 만들 것 같아갖고 요거 안 보여드리고 라임 요거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조금만 넣어서 먹어보면 약간의 산미가 식욕을 2배 이상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번 먹다 보면은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약간 똥냥꿍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다시 국물. 아, 저는 훨씬 맛있어요. 이게 약간의 그 산미가 식욕을 돋궈. 이건 완벽하게 보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 같은 경우는 그릇에 덜어가지고 이런 스리라차 좀 뿌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스리라차가 들어가니까 면은 훨씬 더 맛있고요. 국물은 완벽하게 진한 보양식이고 간 잘 맞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고기도 잘 찢어서 소분해가지고 얼리셔도 되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분해서 얼리시거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셔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요리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도 줄이고 집에서는 오래오래 먹을 수 있고, 영업장에서는 부피 줄이니까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겠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거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이 해물화 짬뽕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일도 정말 쉽고요. 정말 특별한 짬뽕이에요. 전 자신 있습니다. 가맹 문의하실 거면은 밑에 고정 댓글 여기 보시면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잘 될 거라 확신은 의심치 않습니다. 이 국밥킹, 여러분들은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 다 해놨고요. 써는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육수부터 모든 거 다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갖다 팔기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쉽고 완전 수정 창업에 샵 미니샵도 가능합니다.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세상에 없던 맛이니까 좀 자신 있어요. 맛으로 제 방문을 무조건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코스트도 환상적이니까 해물화 짬뽕이랑 저희 얼큰 순대국밥 국밥킹 제가 목숨 걸고 하니까요. 많이 문의해주세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